이완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페이지 497 페이지 중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7년 5월 14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쓴 일기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밤새 비가 오락가락했다. 새벽인 지금도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린다. 초록의 계곡이 아름답다. 언덕 위로는 안개의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남쪽 숲 너머에는 무겁고 짙은 구름이 잔뜩 끼었다. 빗속에서도 옅은 노란색 아이리스가 만발했고 장미 울타리는 흰 꽃 봉우리를 살며시 내밀고 있다. 조금 전 밖에 나갔더니 매 한 마리가 빠르게 날아간다. 십자가 위나 큰 미르나무 꼭대기에 앉아 먹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원형적 인간이 평화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일치와 땅과 내면의 성스러운 장소로 돌아왔다. 메마름과 죽음의 영역을 지나 그 장소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용기와 열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믿음과 찬미와 성령께서 이끄시는 내면의 소리에 따르는 순명과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못함, 방황, 게으름, 풀어짐, 열정의 고갈, 용기와 결단력의 부족이었다. 그래서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움직임에 이끌리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흐름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길이 아닌, 내가 가도록 부르심 받은 곳이 아닌 길로 잘못 들었다. 잘못 접어들었다. 오로지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갈 때 내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온전히 자유로울 때 세상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다. 1967년 5월 30일 지난밤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비구니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 있는 꿈이었다. 비구니들은 종이처럼 얇은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나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벽 뒤에서 그들이 나를 알아보고 웃는 매우 부드럽고 교태 어린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에게 빨려드는 느낌이었다. 다른 꿈은 겟세마니 수도원이 불타는 꿈이었다. 불은 건물 내부에서 서서히 타오르더니 어느새 격렬히 타올라 공포에 휩싸였다.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왜 나오지 않지라고 생각했다. 나도 거기 있다가 작은 불 구덩이를 지나 안전한 곳에 피할 수 있었다. 건물이 다 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있는 물건은 모두 타버렸다.
1967년 7월 14일 수도원장의 은퇴를 바라는 것처럼 가장한 정교한 게임.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결코 그의 권한을 내놓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머물면서 수도원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하고 다닌다. 진정으로 쇄신하고 싶다면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변화를 막기 위해 그 직책을 고수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바라지 않는 은수 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차라리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낫다. 나는 제임스 원장 신부님이 어떻게 교묘히 속이는지 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내가 그를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보다 잘 속인다. 벨로마인에 있는 소장품과 테레사 렌트포 수녀님의 소장품과 내가 지금까지 썼던 글들을 파일로 만들고 분류하는 일에 속임수를 썼다. 이 무슨 웃기는 일인가?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좋아하고 기꺼이 그렇게 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것에 대해 연구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문제로다. (1967년 8월 2일) 저녁 나는 밤늦도록 앉아 귀뚜라미와 개구리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잠자리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밤 나는 총회 모임에서 통역해야 한다. 이 작업은 내 일이 아닌데 나는 평온한 성체 방문 시간에도 이 일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 나는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바보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사실 총회 모임은 어떤 면에서 바보스럽다. 이냐시오 길레 신부님은 무척 친절하고 단순한 사람으로 일본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들려주었다. 나는 통역을 잘하여 모든 일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자신이 부끄럽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나 바보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원래 다른 곳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소속된 것처럼 행세했다. 내가 원래 속한 곳은 숲이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는 거의 모든 장소나 몇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한테서 느끼는 것이다. 총회에 가는 것은 톰슨 웰렛의 집에 가 연못에서 어린 앨리스와 함께 노는 것처럼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나는 그곳에서 돌아와 클리브랜드에서 온 행복한 반체제 관련 글을 읽으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보스럽다. 정말 멍청한 일이다. 그러고는 시가 실린 작은 잡지를 읽었다. 마찬가지다. 이제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 나는 며칠간 총회에 가서 바보스러운 일을 더 해야 한다. 그러나 즐거운 신문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를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어쩌면 수란가나 수트라. 그것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고전적인 것이 많이 있다. 다행히 내 운수처에는 법원이 몇 개 있었다. (1967년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 나는 수호천사 주기를 좋아한다. 나의 수호천사가 나에게 화가 나 있지 않기를 바란다.
인디언들은 자기의 가상, 혼을 지닌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는 그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아름답고 매우 현실적이다. 오늘 아침 룻 베네딕토가 푸에블로 인디언들에 대해 쓴 에세이를 읽었다. 디오니오스파에 둘러싸인 아폴로파 문화에 대한 것이다. 가상 강간범들에 둘러싸인 룻 베네딕토의 익살스러운 통찰력이 드러난다. 그녀가 처한 공경, 그녀가 좋아하는 영역, 무엇보다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는 예식에서 디오니오스파의 타결을 정당화하려는 노력, 그녀가 이겼는지 마음이 쓰인다. 오 가엾은 여성 인류 학자들이여, 마거릿 미드는 또 다른 사람이다. 좀 더 진지하게 공간의 시학에 나오는 가스통 바실라르의 통찰은 심리학적으로 가장 풍요롭다. 집과 방 등 거주지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갑자기 나에 대해 명확한 물음을 던졌다. 은수저의 집은 좋다. 그러나 머튼의 방은 좀 그렇다. 그 방에 자물쇠를 여는 은 열쇠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곳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곳이다. 낯선 이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일생 동안 어리석게 지속되어 온 집 없음과 뿌리 없음의 전형적 이미지가 된다. 이 머튼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호하다. 겟세마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가장되어 있다. 나는 이곳 겟세마니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 장소와 내가 동일시된다. 나는 약간의 죄의식과 더불어 제임스 원장 신부님의 강요로 이곳에 있다. 그도 알고 나도 안다. 그렇지만 달리 가고 싶은 곳도 없다. 한편 나는 이곳 숲속 공동 건물에서 떨어진 허가받은 곳에 있다. 은수의 집은 좀 더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그러나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머튼의 방이라니. 머튼의 방은 겟세마니 수도원으로부터의 도피처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파괴하고 잃게 하고 쥐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것에 대한 항거로 만들어진 곳이다. 최근에 느끼는 불안은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짓임을 깨닫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 방은 겟세마니 수도원보다 더 맞지 않다. 알 수 없는 미래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절망하면서 지속적이고 유치한 노력을 경주한다. 다소 릴케를 흉내내는 측면이 있다. 어쩌면 피터 팬일 수도 있다. 그들이 내 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내 책을 이해하든 못하든 다 좋다. 이는 다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가 절실히 바라거나 잊어버리려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머튼의 방에 대해 언급한다. 문을 개방해야 할지 모호하다. 나는 그 방에서 살지 않는다. 다만 내 글이 살고 있다. 나보다도 내 글이 더 많은 곳이다.
나 자신은 열려 있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하다. 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때 가장 잘 감추어지게 된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다. 어쩌면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 어쩌면 말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로그레르의 지리학처럼. 지금 이 글을 쓰는 일은 나에게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나 자신을 의식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일기로부터 마지막 자유가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일인지도 모르겠다. 네, 오늘은 제6부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페이지 503페이지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장 제7부 1967년에서부터 1968년까지 토머스 머튼이 쓴 일기 여정이 끝나다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